네, 임대차 존속기간 해보겠습니다. 네, 기간은 암기사항입니다. 기간은 최단기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말은 최장기. 기준 기간보다 단축하면 요 중간 기준 기간으로 여기 무슨 말이 생겼다 했을까요? 여기는 단축하면 연장한다 이렇게 뭐 한다고요? 최장기는 기존 기간을 뭐하면 길게 정하면 넘으면 길게 정하면 단축한다 그 얘기. 최장기라는 것은 그래서 타인 부동산 이용 방법은 물권 형태의 무슨 권이 있고요. 네, 지상권. 채권 형태가 뭐죠? 임대차죠. 무슨 권? 임대차 또는 임차권. 자, 중간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무슨 권이요? 전세권. 그럼 순서대로 그대로 지상권은 기간을 뭐하게 되면 약정하게 되면 뭐이고요? 최단기. 자, 임대차는 뭐야? 최장기. 근데 현재는 뭐야? 삭제. 현재 뭐 같다고요? 삭제됐어요. 자, 전세권은 내려오면서 뭐도 있고 단기도 있고 뭐도 있다? 장기도 있다. 제목만 기억해도 다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 기간을 뭐 하지 않았다? 약정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상권은 여전히 뭐다? 여기는 최단기. 가장 강력한 거. 무슨 겨? 최단기. 자, 전세권 약정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이제 통고. 뭐 한다? 통고. 여기 이제 소멸 통고란 단어를 써줘요. 무슨 통고요? 임대차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통고를 써줍니다. 뭐 쓴다? 통고가 뭘까요? 해지 통고. 무슨 통고? 해지 통고. 통고는 일정 기간 전에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통고가 있다는 단어는 뭐가 있다는 것은 통고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법정갱신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한다? 이 통고하고 뭐가 딱 한 세트다? 법정갱신이랑 한 세트야. 조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은 약정 있든 없든 전부 다 단기죠. 30년, 15년, 5년 기존 기간보다 뭐하면 단축하면 그 기간까지 뭐한다? 연장시켜주니까 기간 충분히 보장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지상권에는 통고란 단어가 없어. 이 말은 뭐가 없다는 얘기일까? 지상권에서는 법정갱신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기간 보장받기 때문에. 그래서 통고는 어디하고 어디 있다? 임대차랑 어디 있다? 전세권. 팁, 전세권에서 건물 전세권 법정갱신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규정이니까? 법률 규정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관계없잖아. 근데 합의갱신은 그건 등기에 대항할 수 있겠지. 무슨 갱신은? 법정갱신. 네,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약정 있을 때는 거긴 단기 장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약정 없으면 뭐 있습니까? 임대차. 아까 600인 오라고 그랬죠? 통고 있잖아. 통고. 무슨 통고? 자, 전세권의 통고는 66이야. 주인이 해도 6, 빌렸으면 해도 66이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예요? 6 빼기 1은 5. 그죠? 여긴 동산도 있잖아. 전세권은 동산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부동산 66으로 갔는데 임대차는 주인이 나가려면 몇 개월? 6개월. 임차하면 1개월. 동산은 며칠? 5일. 이런 거 숫자 낼까? 잘 안 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임대차는 숫자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용 이해해 줍니다. 자, 우측 가면은 159페이지 약정갱신, 합의로 갱신할 수 있다. 무슨 갱신? 법정갱신이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통고랑 통일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되죠. 사유는 기간이 끝났다. 임대인이 말을 하지 않아요. 뭘 하잖아요?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는,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뭐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단 기간만큼은 약정이 없어요. 전 임대차 계약서 똑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데 기간은 따르지 않고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요. 약정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쪽 저쪽 뭐 할 수 있는 거요? 통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할 수 있다는 거? 통고. 그러면 주인이 나가라 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하냐면 1개월. 동사는 그래서 무슨 갱신과 법정 갱신과 통고는 한 세트. 세트로 설명드렸고요. 자, 밑에 3번 갑니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가장 큰 권리는 뭐 받는 게 가장 큰 권리입니까? 차임. 달라는 게 가장 큰 의무죠. 큰 권리죠. 그러면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증액을 보통 요구하겠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차임, 증액, 청구, 화살표, 소재기, 화살표, 판결 확정. 언제 증액 효력이 발생합니까? 차임 올려달라. 증액 청구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 주인이 법원에 소재기 판결 받았어. 증액 효력은 네? 이렇게 말을 짧게 하니까 안 된다니까. 말을 길게 된다니까. 어떻게? 판결 확정 그때부터도 아니고 소재기 시부터도 아니고 증액 청구 시 처음부터 올라간다. 그렇게 연습한 사람만이 9월달 가서 뭐야? 확신을 가지고 답을 쓸 수 있어요.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주변입니다. 또 쓰려고 그런다. 쓰지 말고 그냥 아 그렇지. 여러분들은 그렇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더 쓰려는 게 또 생각 안 나. 코 살짝 까먹잖아. 들을 때 뭐 한다? 집중하고 그냥 날려버려. 왜? 계속 반복할 때니까. 처음 한 거 아니야 이거. 앞에서 했었어. 했는데 또 생각이 안 나. 왜? 자꾸 쓰는데 집중하잖아. 쓰는데 집중하는 마음은 머리에다가 듣고 그냥 날려. 그럼 마음이 편하잖아. 날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어정쩡쩡한 그 폼 있잖아. 그 이렇게 하도 축구가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봤어. 그만 그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이 멋있어. 히딩크 감독이 한국 선수는 그냥 전술 있잖아요. 전술에 자기 훈련 때는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뭐야? 그 전술에 하다 보니까 개인의 뭐가 없어. 개인의 그 뭐가 독창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운 대로 했다는 거예요. 외운 대로. 그러니까 외운 대로 하니까 뭐예요? 안 되면 당하지 않아요. 당하니까 자기 볼 놓을 때 자기 당하니까 헤매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전술은 뭐하고 단순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선생 맡겨서 선생 자력에 맡겨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안 먹으려고? 욕 안 먹으려고 그냥 하다 보니까 되는 거야. 그냥 뭐 골대를 한번 가봤어 안 가봤어? 그냥 무난히 져버렸잖아. 1차전은.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죽어라 뛰었는데 우리 시험도 어떻게 해야 돼? 시험도 그냥 무난히 그냥 서야 돼요? 아니지. 승부를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걸어야 돼. 그러니까 시험은 아는 것을 맞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시험 볼 때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그럼 찍을 때 내 찍는 확률이 높아야 돼 안 높아야 돼? 그러면 틀을 가지고 찍으면 다 맞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는 시험 볼 때 막 울어. 이게 뭘 맞히는 모르고. 그래서 나와서 맞춰보면 또 어떻게 돼? 잘 맞춰 있어 이렇게. 그래서 시험 볼 때 아주 즐겁게 봐. 웃으면 보다가 맞히고 나오면 뭐야? 그런 경우 있어 없어요? 막 시험 볼 때 저렇게 봤는데 어제 시험 볼 때 막 그지같이 봤는데 나오면 어떻게 잘 맞힌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다? 아는 건 맞히는데 뭐야? 모르는 걸 만났을 때 어떻게 잘 찍을 것인지
그 틀을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법정인식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통고. 통고는 즉각 끝나는 거야? 통고 거꾸로 해봐. 고통은 지속되는 거야. 고통. 아셨어요? 통고는 뭐하고 연결돼? 법정, 갱신하고 한 세트로 쓰는 용어예요. 아셨어요? 네, 차임 증액 청구도 있고 감액 청구권. 이건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법정 담보 물권 있죠? 네? 거기 첫 번째 거 있죠? 법정 저당권 있어요? 네, 법정 저당권 옆에다가 2기 X 2년 동그라미. 2기 X 2년 동그라미. 토지 임대차를 했어요. 근데 토지 보여드릴게요. 이 기가 아니고 뭐라고? 제가 욕했나 봐요. 그죠? 이거라고 이거. 토지를 임대차 했어요. 근데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안 내. 그러니까 주인이 열받아 열 안 받아? 열받잖아. 그러니까 토지 임대인이 최후 2년분. 몇 년이요? 2년. 마지막에 최후 2년분 차임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임차인 건물을 압류하게 되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아시세요? 조문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약정 저당권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약정 저당권은 뭐예요? 무슨 대차 해서 서로 금전 소비 대차, 쌀 소비 대차 해서 부동산 담보권, 저당권 붙이는 게 약정 저당권이죠. 근데 여기 무슨 저당권이 있어? 법정 저당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서 저당권 인정하는 거죠. 사유가 뭐다? 토지 임대차 해서 마지막 2년분 차임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부동산을 뭐하면 압류하면 저당권 같은 효력이 생겨.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저당권은 2기가 아니고 뭐다? 2년. 자, 권리 네 번째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 반환 청구권 당연히 있겠죠? 자, 의무가 있겠습니다. 의무는 간단해요. 적극적 의무. 무슨 의무? 임차인 사람이 임대인 사람에게 사용수익을 청구하는 권리죠. 그죠? 따라서 첫 번째 목적물 인도할 의무가 있고요. 인도하고 땡치는 것이 아니고 3번 있죠. 인도하고 땡치는 것이 아니고 3번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도록 사용 수익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3자 사용 방해를 배제할 의무가 있죠. 아까 임차권, 채권, 물청은 없다고 그랬죠. 그럼 누가 나서야 돼? 주인이 소유권 물청 가지고 공격해서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그러니까 임차권 물청 없어도 주인이 나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뭐가 돼 있으면 등기돼 있으면 그때는 임차권 물청 던져도 관계 없겠죠. 자, 그럼 밑에 갑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그럼 반대 아닐까요? 임차인의 권리는 임차인의 의무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뭐다? 권리가 되지 않을까요? 자, 1. 임차권, 사용수익권은 물권이 아니고 뭐다? 채권. 그래서 본권, 채권, 물청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럼 만약에 뭐가 돼 있으면 등기돼 있으면 그때는 뭐예요? 물청 들어가도 관계없겠죠? 자, 두 번째 무슨 청구권? 비용상한 청구권. 필요비하고 무슨 비? 필요비는 즉시 상한 요구할 수 있죠. 윗비는 종료 후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즉시하고 종료 들어가는 것은 현재 목적물을 뭐하고 있는 상태예요?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필요비도 요구하지 않았고 유익비도 요구하지 않고 그만 목적물을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목적물 반환한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내? 6월 내. 자, 1개월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몇 개월? 6개월. 주문한 얘기죠. 요거는 필요비, 유익비 글자가 6개다라고 기억하세요. 필요비, 유익비 글자가 몇 개? 6개. 그래서 6개월
자, 이 626조하고 이제 비교되는 게 뭐냐면 203조가 비교가 돼야 돼. 몇 조요? 203조는 물권법, 점유자, 회복자 있었어요. 뭐라고요? 없어, 거기는. 던져봐요. 그러니까 물권법에서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가 있었어요. 점유자하고 뭐요? 회복자 203조가 있었어요. 채권법에 지금 하는 것은 임차인이 누구한테? 626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하는 거예요. 요 둘 사이는 무슨 관계가 아닐 때, 이건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요건 임대차는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요. 갑이 주인이 있었고 을이 임대차고 있었다. 무슨 대차요? 그래서 임차인이 필요비하고 뭐요? 유익비 지출. 그럼 이건 몇 조 문제죠? 626조. 공격할 수 있는 거죠. 필요비는 언제? 즉시. 유익비는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한해서. 근데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가 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갑이 병한테. 안고 가지도 않고 그냥 팔고. 인수도 안 하면 팔고 가버렸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 무슨 자예요? 병은 분명히 을한테 뭐 요구할 거예요? 소임을 반환을 요구하겠지. 반환. 자, 이때 을이 몇 조를 들고 와서 203조.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이 조문을 들고서 병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네? 또 뭘 또 그리고 있어. 쓰지 말아요. 갑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막 섞여 있어 지금. 있다 없다가. 있다 없다? 왜요? 임차인은 203조 건드리면 안 된다고. 임차인 들어간 것은 몇 조 문제예요 여기? 620 문제지 몇 조 문제가 아니다. 몇 조? 626조. 몇 조? 그럼 626조 가지고 누구한테, 자, 그러면 얘한테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이건 필요 위비 상한 채권. 오은이 누구한테? 갑한테만 요구한다 그 얘기야. 누구한테만? 자,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이 만약에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무슨 권? 유치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은 얘한테도 유치권 던져서 반환을 거절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채권이니까 얘한테는 못 던지고 얘한테만. 유치권은 이쪽 던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626조하고 몇 조하고 203조를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다시 또 앞으로 가볼게요. 페이지 87페이지. 왜 왔을까? 왜 왔을까? 거기다 자기가 쓴 거 그랬니도 모르고 또 그리고 있잖아. 거기 이 그림이 들어있잖아. 근데 또 뭐야? 몰라. 또 쓰고 그리고 있어. 그러니까 책은 기억하고 있는데 내 머리는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거기 쓴 것들이 전부 나중에 또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응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4번 판례 있죠? 그 판례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아, 그런 거구나. 이 긴 판례를 내가 읽었다는 자체가 대단한 뭡니까? 읽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집중력을 몇 분 발휘하느냐, 그게 키워듭니다. 집중력. 그래서 학교론에서 50분을 다 거기서 소비해가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민법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정신 아니잖아.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럼 민법 또 보자 민법 죽어라 보고 또 어디 가니까 학교가 또 기진맥 거기 그러니까 점수가 어디서 뭔가 균형이 안 맞아. 그래서 방법이 있잖아요. 학교는 20개 풀고 민법 20개만 먼저 푸는 거예요. 다시 또 20개, 20개 이렇게 나누면 안 분배가 되지 않을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 그러나 제가 분명히 드린 뭐가 옛날에 무슨 뭐 드리지 않았어? 드린 거 없어? 청년생 안 드렸어? 그대로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럼 맨날 처지만 해놓고 안 하잖아. 그게 정말 소중한 자료인데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딱 짚으면 무조건 청균서를 따라서 한번 쭉 읽어봐 이렇게. 따라서 읽으면 그게 내게 되는 그게 민법 이래독에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 그거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여러분 맨날 새 것만 해. 새 것. 늘 새 것. 안 돼. 했던 걸 계속 반복해서 제목을 낼 것을 익히세요. 그러면 제목이 눈에 들어오면 민법 문제 풀 때 딱 보고서 이거 내 제목 아니네, 내 제목이네, 이거 내 제목 아니네 이게 판가 날 거예요. 제목이 들은 사람은 나중에 내용이 채워질 것이고 제목 없이 내용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헷갈려, 계속 헷갈려. 양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줄이세요. 자, 그래서 거기 다시 159쪽 비용 상한 청구권 꼭 좀 기억하시고요. 밑에 3번, 4번 묶으시고 3번, 4번은 매수 청구권 이야기. 무슨 청구권? 근데 매수가 두 가지가 있어. 지상물하고 뭐요? 그 구별이 돼야 돼. 토지를 임대차하면 지상물 매수예요? 부속물 매수야? 건물을 임차하면 그건 지상물이 아니고 부속물이죠. 지상물, 부속물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그 조문이 있을 거예요. 자, 160페이지 보시면 왼쪽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오른쪽은 무슨 규정? 그걸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할까? 매수 청구권 이야기는 강행 규정입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규정? 그러니까 임대차 안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섞여 있다는 거. 아시세요? 그러니까 임대차 전까지는 모를 때는 임의 규정으로 밀어붙이세요. 뭐 전까지는? 채권 계약법은 임대차 전까지.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법 순서가 첫 번째 뭐죠? 계약법 순서. 약정, 계약 성립, 효력이 생긴다, 계약의 효력. 쌍무 계약의 효력 있잖아. 그러면 쌍무 효력이 있는데 계약 끝내는 게 뭐예요? 해제. 계약 해지. 법전 순서가 그대로 있어. 계약 성립, 계약 효력. 끝내는 거, 유효일 때 끝내는 게 뭐예요? 계약 해지. 그 다음에 매매기한 임대차. 이렇게 6개로 돼 있어. 그럼 뭐 전까지? 잘 모를 때. 임대차 전까지는 무슨 규정으로? 임의 규정으로 밀어붙이시고 임대차 들어오면 임의 규정과 무슨 규정이 섞여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격발, 계약의 성립에서 승격발 중요하죠. 그 강의 규정, 임의 규정. 임대차 전까지는 임의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의 성립의 승격발 규정은 강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니까 계약서에다가 야 우리는 발신이 아니고 도달하면 도달로 가는 거야. 계약의 효력, 위험 부담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그럼 양 당사자 잘못 없으면 독박은 갑이 다 쓴다고 그랬지. 근데 특약을 맺었어. 독박, 을이 쓴다. 양쪽 잘못 없어도 독박은 누가 쓴다? 을이 쓴다. 특약 맺었어. 유효, 무효? 그러면 을이 독박 써야 되는 거야. 그럼 그런 사실 알면 당연히 그때 계약할 때 이의를 제기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아니 상식적으로 양쪽 잘못 없으면 독박을 누가 써야 되지? 갑이 쓰는 거지 을이 쓰는 게 어딨냐? 이건 인정 못한다. 라고 뭘 해야 되는 거야? 거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서 을이 독박 쓴다고 계약 체결한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여름에 낙내로 건물이 타거나 또는 뭐야?
왜 산에서 딱 쳤는데 싹 날아가가지고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누가 써야 돼? 우리 써야 돼. 매수인이.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항변권은 임의 규정이야, 강행 규정이에요? 동상변권은 임의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입니까? 왜요? 임대차 전이니까. 그러니까 항변권 다 그거예요. 자, 법정 해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어디서 또 강행이 또 나와. 뭐 전이면, 임대차 전이면 무슨 규정? 왜 이렇게 안 믿어 사람을? 그러니까 중도금 안 주면 조문상은 지체니까 최고 때리고 자동 해제가 아니고 해제가 실제로 도달돼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거기다 특약 맺잖아. 뭐라고? 중도금 안 주면 자동 해제 특약. 유효 무효? 유효.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안 주면 그냥 바로 해제되는 거야. 그 규정이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해제권 불가 분성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몰라도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해약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그러니까 특약 맺었어. 야, 너하고 나하고 해약금 해제 없기. 그거 못하는 거야.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맞는 질문이 아시세요? 자,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무슨 규정? 어떤 말로 꼬셔도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럼 경감 특약이 가능해야 가능하지 않아요? 매도인이 담보 책임 지지 않는다. 특약 뭐하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단 매도인은 지는 알고 있고 매수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면책 특약은 용서 못하지. 그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까지는? 전까지는 모를 때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대차 들어오면 섞여 있어. 뭐하고? 그러면 매수청구는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기억해. 그리고 왼쪽에 임의 규정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 왼쪽에 큰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왼쪽에 큰 제목은 자꾸 신경 안 쓰고 자꾸 파고 들어가 밑으로. 한꺼번에 해야 될 거 아니야. 간단해. 임차권, 채권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뭐라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얘기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러니까 수선 유지는 주인이 해야 돼요? 임차인이 해야 돼? 그러니까 623조의 임대인의 의무는 적극적 의무란 얘기예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그러니까 주인이 이걸 아니까 계약서에다 썼어. 수선 의무 네가 할 것. 그럼 누가 해야 돼? 임차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나 수선 면제 특약도 소규모 수선의 하나지 대파선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의 의무다. 그게 판례 태도야. 그래서 어쨌든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러면 수선 유지 들어가는 내용이 필요비거든요.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겠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그러니까 필요비 유익비 상한 없다.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임차권 양도 전대는 당연히 주인의 동의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요? 당연히 얻어야 되겠지. 이것도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자, 그래서 거기 임차권, 채권 이야기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 임대차가 만약에 두 문제가 나오면 임의 규정에서 하나, 강행 규정에서 하나, 뭐 이런 식의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야. 자, 우측에 이제 매수청권하고 뭐가 있어요? 부속물 있죠. 네, 요거는 그냥 조문만 설명드릴게요. 토지 임차인, 무슨 임차인이요? 자, 1차적으로 갱신 청구권 들어갑니다. 뭐 들어간다? 그러면 주인께서는 yes, no 선택할 수 있다, 선택 못한다?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청구권은 말 그대로 무슨 문제지? 청구권이지 무슨 권이 아니다? 형성권은 아니라는 거겠죠. 자, 노하면 이제 2차적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사라 그러면 지상은 뭐예요? 매수 청구권 들어갑니다. 이때 주인께서
내가 살게 아니야 못 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형권은 무슨 건 아니고 형성권이라는 얘기예요. 즉, 살 능력이 없으면 뭐 할 것?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643조가 있을 거예요. 몇 조요? 그래서 643조는 밑에 283조를 준용하거든요. 뭐 한다고요? 몇 조를 준용해요? 그러니까 지상권 그대로 준용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갱해서 노했을 때 갱노지상물입니다. 뭐라고요? 갱노지상물 들어가고요. 646조는 부속물이죠. 부속물은 주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뭘 얻었거나 646조가 있는데 643조는 갱해서 뭐 했을 때 노. 이건 동매. 동의 얻었거나 뭐 한 경우? 매수한 경우. 그래서 1항에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었는데 임대차 종료 시 주인이 돼서 부속물 매수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도 전환과 같다. 그러니까 643조는 뭐하고 뭐에 관한 거? 여기 갱해서 뭐 했을 때? 노했을 때 하고요. 동매는 뭐요? 동의 얻었거나 뭐 한 경우? 매수한 경우. 여기 뭐에 관한 얘기고? 지상물이고. 동매는 뭐요? 부속물. 그래서 요거는 토지 임차인한테 쓰는 이야기고, 부속물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건물 임차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일단 조문을 구별할 것. 그 다음에 우측 들어가서 거기 지상물 들어가게 되면 1, 2, 3, 4가 있죠. 특히 2번하고 3번. 자, 2번은 차면체로 해지당했습니다. 이때 매수청구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3번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일 때는 무슨 청구권? 매수청구권 인정된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몇 기 지금 지상물도 해지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죠? 해지 통고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얼핏 봤었잖아요. 해지는 잘못 있는 경우죠. 그래서 만약에 이기 연체가 돼가지고 뭐 했다며? 해지 당한 경우는 이건 잘못이 있으니까 뭐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기간 뭐가 없어서? 약정 없어서 통고 들어올 때는 잘못 없잖아요. 매수 청구권 인정할 이건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하고 뭐 구별할까? 해지하고 해지 통고 구별할까? 임대차에서는 해지 사유하고 뭐하고 해지 통고 구별할까? 자, 밑에 6번 부속물 매수청구권하고 무슨 청구권? 비용 상한 청구권 있죠? 예,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맨 꼭대기 위에 두 번째 거 독립성 필요, 독립성 분류 체킹하시고, 독립성과 독립성 분류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쓰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기존 건물이 있다. 허락받아서 중축을 했다.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중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그걸 네 글자로 고치면 구분 소유입니다. 무슨 소유요? 자, 구분 소유, 독립성이 없다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쓰지 마세요. 앞에 있어요. 구분 소유가 된다면 이때는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 부합했을 때 쓰는 용어가 부합물. 부합하지 않았을 때 쓰는 용어 부속물.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러면 부합물이 되면은 자, 전체는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전체. 여기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 뭐 했다? 중축했다.
그럼 전체가 누구 거란 얘기야? 갚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기존 건물에 뭐 했다? 중축했는데 독립성이 있다면 각각 구분 소유가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럼 부합됐을 때는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합됐으니까 증축 비용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용어가 뭐다? 626조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네, 비용 상환 청구권 문제로 들어가서 이와 같은 경우는 필요비는 아니겠죠. 이때는 무슨 비일 것이다? 네, 유익비 상환해달라 하는 얘기가 되겠죠. 부속물일 때는 고유 법률 용어가 있죠. 그죠? 뭐요? 부속물 뭐죠? 매수 청구권 문제죠. 즉 무슨 물? 여기는 부속물로 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임의규정, 강행규정? 반대 지금. 임의규정. 매수청구권은 자,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 돼요? 안 돼요? 왜요? 아니, 글자가 같잖아. 근데 부속물 가지고는 유치권 될까 안 될까? 글자가 다르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몇 조하고 626조하고 몇 조하고 646조 있죠? 비교가 될 수 있죠? 한번 비교해 드린 겁니다. 요거는 그 앞 페이지 가면 부합에 있었어요. 98페이지 가면 몇 페이지요? 98쪽 가시면 거기 예? 건물에 무슨 문제? 개축 문제에서 그 오타 났다고 해가지고 본인 고친 거 있잖아요. 그 앞에 다 있으니까 뭐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부합물하고 뭐하고? 부속물. 626조냐? 600 거기 적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162페이지 돌아가셔서 네, 거기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읽어보세요. 다음 넘기시고 이제 동의 있는 전대하고 동의 없는 전대 그걸로 끝낼게요. 자, 164페이지 보시면 629조가 있고 임차권 양도 전대 제한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뭐 없이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뭐하지 못한다? 전대하지 못한다.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이니까 동의 양도 마음대로 못해요.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임대인을 통해서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근데 전세권은 직접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받을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임차인이 전환규정 위반할 때는 임대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 멈출 지자죠. 그러면 멈춰서 끝납니까? 처음부터 끝납니까? 소급표가 없죠. 그래서 비소급표 쓰지 마세요. 또는 장내효라고 그래요. 앞으로 끝낸다 해서 뭐야? 장내효. 그죠? 해지. 그래서 청산음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제 동의 얻어서 전대한 것부터 볼게요. 뭐 얻어서요? 동의 얻어서 전대. 자, 보세요. 가바하고 을하고 임대차하고 무슨 대차하고 임대차하고 을이 동의 얻어서 뭐 했다는 거죠? 전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 정상전대죠. 동의 얻었습니다. 동의 얻어서. 그러면 동의 얻어서 전대하게 되면 갑은 을과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병은 누구랑만 놀면 되는 거예요. 네, 을하고 놀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은 무슨 일일까요? 갑하고 병은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병은 누구랑 놀면 되고 갑은 을만 놀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차임이 릴레이가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병은 을한테 25일 날짜 차임을 주고요. 을은 갑한테 23일 날 차임을 준다고 약정했을 때 23일 날 뭐가 안 들어와요? 차임이 안 들어와.
근데 얘는 얘한테 차임을 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차임 뭐가 안 된다면? 릴레이가 안 된다면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갑.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예외적으로, 그죠? 예외적으로 이런 예외적으로 차임 뭐를 위해서? 갑의 뭐를 위해서? 차임 확보 때문에 이때는 병은 갑한테 차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갑한테 뭐는 인정이 안 되고요. 권리가 아니고 뭐다?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어떤 의무? 차임 지급 의무. 즉 23일 날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럼 갑은 24일 날 며칠이요? 24일 갑은 24일 날 그죠? 누구한테 갑니까? 병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일 지급할 차임을 누구한테? 나한테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야. 즉 병은 뭐가 있는 거예요? 차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럼 언제 주면 돼요? 25일 날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이 26일 날 와가지고 며칠 날 와가지고 차임을 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어제 줬는데요. 그러면 이거 준 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으로 얘한테 준 날짜 가지고는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지급 전. 그래서 24일 날 야 나한테 주라고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야. 근데 병이 이상한 말을 해. 을이 차임을 올 미리 내면 30%를 뭐 한다고 해서 할인해 준다고 그래서 미리 다 줬다. 미리 뭐야? 다 줬다. 그러니까 나한테 떠들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 을한테 가라. 이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거? 지급기일 이전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지급기일 날 준 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다. 됐어요? 누구를 확보한 거예요? 갑 차임 채권 확보를 위해서. 그럼 밑에 630조 1항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한 때 전차인 병은 직접 임대인 갑에 대해서 무엇을 부담한다? 의무. 권리는 없습니다. 뭐는 없다고요? 권리는 없고 의무 부담합니다. 특히 어떤 의무? 차임 지급 의무.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 그럼 이 차임 지급은 어느 거 가지고? 지급 기준 이전 거 가지고는 뭐 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단 지급 날짜에 준 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지 말이 맞죠. 그래서 이 항을 잘 해서 두 번째 거.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한 차임 지급 있죠. 이 차임 지급은 어느 거? 차임 지급 기준 이전 준 것 가지고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 정상적으로 준 날짜에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죠. 그러니까 병은 갑한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 자, 그러면 갑만 특별하게 보호하면 안 되죠. 누구도 보호해야 돼요? 병. 그래서 자, 갑, 을 둘이 만나서 저 전대차 합의로 계약을 끝내버려요. 합의로 뭐 했다고요? 종료해. 그러면 병의 전체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합의로 뭐 해봐야? 끝내봐야 이 전체권은 뭐 한다?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겠죠. 저 밑에 631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물을 뭐한 때? 전대한 때 임대인 임대차 합의로 계약을 뭐한 때? 전차인 권리는 뭐예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단 전체가 돼서 뭐가 돼서 갑이 을한테 계약을 뭐하면 해지하실 때는
대항할 수 있겠지. 아니 갑은 병한테 나가랄 수 있겠지. 근데 합의로 당사자 합의로 뭐 하는 경우는 종료할 때는 나가라면 안 되겠죠. 조문 그대로예요. 자, 그게 동의 있는 전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165페이지에 맨 밑에 가로 3번에 B 임대인 보호를 위한 예외 첫 번째 점 전차인은 임대인 갑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뭐는 없어요? 권리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점 그죠? 이전 중 대항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전차인 보호를 위한 예외 임대인 임차인 합의로 계약을 뭐해도 종료해도 전차인 권리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동의 있는 전대고요. 다음 동의 없는 전대 하겠습니다. 뭐 없는 전대요? 동의 없는 전대.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다. 임대차. 자, 을이 병한테 전대했습니다. 갑의 동의가 없다. 이 동의 없는 걸 좀 무섭게 얘기해놨죠. 무슨 전대다? 무단 전대다. 그러면 을하고 병 사이입니다. 자, 이때 이 을병 무단 전대를 원어로 표시하겠습니다. 뭐로 표시한다고요? 절대반지, 총칙, 절대반지 1번이 뭐죠? 불확정 무효, 2번이 확정 무효, 3번이 불확정 유효, 4번이 확정 유효죠. 무단 전대는 1, 2, 3, 4 중에서 몇 번일까요? 선택하세요. 뭘 물어보면 멍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3번을 선택하면 될까 안 될까? 3번은 이거는 여러분들 능, 단통, 착사, 확가, 적타 10가지 중에서 능하고 착사만 이거지. 취소. 법정 취소 3가지밖에 없잖아. 이거 선택하면 안 되지. 1번 선택하면 돼, 안 돼? 1번은 뭐예요? 이게 최상철 대표 무건대리 하고 허가지역 그게 1번이죠. 그럼 골라도 어디서 골라야 돼? 2번과 4번 고르라는 얘기예요. 몇 번? 4번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당사끼는 유효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유효. 작년인가 이거 뭐 불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아니죠. 뭐다? 유효. 단 유효라는 것은 누구한테 유효란 얘기예요. 을한테 유효란 얘기지. 또 정신없이 또 얘한테 가면 안 되겠지. 그렇겠죠? 그러면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무단전대에서 넘겨줬으니까 갑의 눈에는 이 병의 점유가 정상으로 안 보이고 불법 점유로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점유? 자, 그러면 을이 병한테 점유를 넘겨줬을 때 뺏긴 겁니까? 뺏긴 게 아닙니까? 뺏긴 게 아니에요. 침탈이다, 침탈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그러면 을은 병한테 204조를 못 써요. 갑도 못 써. 대신 213조로 공격하면 돼. 몇 조요? 213조. 자, 어쨌든 그러면 갑은 무단전대했으니까 갑은 을한테 해지 통고할 수 있다. 허락 없으니까 갑은 을한테 허락 없으니까 갑은 을한테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 틀려요? 틀리지. 해지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두 글자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계약을 만약에 해지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갑은 을한테 여전히 뭐 받을 수 있어요? 차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따라서 해지하지 않은 차임청 가능하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이 차임에 대신하는 가름하는 불법 점유 있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없다는 게 판례태도. 비록 무슨 점이지만 차임에 가름하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앞에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무단전대 165페이지. 동의 없는 전대 맨 첫 번째 가로 1번. 동의가 없어도 이 계약은 뭐하다? 유효. 이 유효가 어떤 유효? 예? 불확정 유효하면 안 돼요. 무슨 유효? 확정 유효. 단 을한테 얘기하는 거지 갑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가로 2번의 출친 부분 무단전대한 경우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동안은 차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임에 가름하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없다는 거, 청구할 수 없다는 것. 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아까 해지 통과하고 해지는 말씀드렸죠? 네.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특별법은 다음 주 첫 수업은 단원별 문제풀이 있죠? 첫 수업은 이 특별법을 하면서 같이 풀어드릴게요. 문제하고. 겹쳐서 할게요, 제가. 다음 주 단원별 첫째 주는 뭐다? 특별법. 설명드리면서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됐죠?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